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강의 법회의 타이틀이 어른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른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잘하면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말하는 법 배우는 거고 행동하는 것 배우는 거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어른 수업의 제목은 이제 어른 수업 53번째 시간인데, 어른 수업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말버릇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말버릇. 거창하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보다 시야가 넓고 보다 생각이 깊고 보다 이 세상의 진리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상과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개인 속에서, 하나의 존재 속에서 그 뒷배경에 있는 세상을 볼 줄 알 때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말버릇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조금 더 좁은 범위로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버릇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버릇 중에 세상을 살리는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우니까. 그 사람의 삶과 성격과 의식이 드러나기 가장 쉬운 통로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좀 내면은 조금 부족하고 좀 불안전하고 좀 불안하고 약간 좀 그렇고, 예. 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냐면 말을 좀 잘하면 안 들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간 좀 내면이 좀 수준이 좀 낮다. 그러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다면 일단 말이라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문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업. 업 중에 사이업이라고 하는 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느낌이세요? 긍정적인 느낌이세요? 우리가 쓰는 용법을 보면 아이고 이놈의 업 때문에 이놈의 업 때문에 기쁘다예요? 아니면은 이놈의 업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죠.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업은 그냥 행위입니다. 행위. 업은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행위. 그 행위가 말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가 있겠죠. 생각으로 하는 행위가 근본이기 때문에 사업이 근본이 되고, 이 사업을 바탕으로 이미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업, 그걸 사이업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표현되는 업, 이걸 사이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업이 바로 신업과 구업, 행동과 말은 생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업이다. 그래서 사이업이라 그래요.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방언을 터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말을 습관대로 하는 것을 생각 없이 말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지 말지, 조절할지 조절하지 않을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없이 말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생각 없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내용 중에 아주 일부분을 생각 없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입이 뚫린 대로 말한다,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식의 흐름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입에서 말이 나온다, 요즘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입이 뚫린 대로 말한다 뭐 이렇게 약간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표현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예전 표현으로 하면 생각 없이 말한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한다, 이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원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마스크 때문에 안 되나요? 마스크 때문에도 읽으세요. 예. 안 보이시는 분들 말고요. 말에는 마음의 향기가 묻어나옵니다. 그렇기에 탐욕과 분노가 많은 사람의 말은 아무리 솜사탕처럼 포장해도 그 냄새는 꼭 탐욕과 분노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 성인들이 입은 모든 재앙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 사람을 살리는 말, 점점 더 은혜가 쌓이는 말을 하는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티베트 명상 요결 중에 이제 요결이라고 하는 건 광범위한 내용을 핵심을 뽑아서 중요한 문장을 모아놨다 이거 아니에요. 요결. 근데 아띠샤라고 하는 스님의 아띠샤의 명상 요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눈덩이에다가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집어 던지지 말아라. 던지는 거 보면 이거는 눈이에요, 돌이에요? 눈이죠. 근데 맞으면 돌이에요, 눈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한대요. 안에다가는 비수를 딱 품어서 아주 예의를 바른 말을 포장해가지고 소프트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 할 때 고급 기술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회생활 할 때 고급 기술일지 모르겠으나 관계를 좋게 만들진 않아요. 나와 너의 행복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회생활은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고급 기술들은 싸우는 기술인데, 그 싸우는 기술에 속할지는 모르나 행복해지는 기술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겠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어땠나? 이건 상관없고 지금부터 내 말에 냄새가 나면 좋겠는지 아니면 향기가 나면 좋겠는지. 냄새하고 향기의 차이는 아시죠? 뉘앙스가 벌써 다르잖아요. 냄새 나는 말을 할 건지 향기 나는 말을 할 건지. 냄새 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막 거친 표현, 이상한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또 높아가지고요. 굉장히 예의를 바른 말을 합니다. 예의가 바른 말이 아니라 예의를 바른 말. 예의가 바른 게 아니라 예의를 발랐죠. 예의를 쫙 이렇게 발라가지고 포장은 아주 예뻐. 열면 똥이라. 아주 예쁜 척하고 이렇게 말을 주는데 열어보면 똥 먹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는 누구 냄새냐면 자기 냄새. 남의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는 핑계대는 남의 냄새나 상황의 냄새나 세상의 냄새나 조건의 냄새가 아니라 내 냄새예요.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이것이 말의 냄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말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음속 탐욕과 분노의 냄새를 향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먼저 말을 잘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 제자를 향한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먹고 정신이 자라나게 될 테니까요. 지혜의 유산을 주지 못하더라도 재앙의 대물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향한 말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녀, 제자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후배는 선배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표현 중에서는 똥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받아먹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보고 그래버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부모한테 못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해요. 스승에게도 쉽게 그러지 못해요. 이미 부모를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하면 그건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혈연으로, 사회적인 관계로는, 법적으로는 부모-자녀일지 모르나 실질적인 관계의 본질에서는 이미 우열, 서열이 바뀌어버렸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말에 부모가 병듭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스승-제자 관계에서도 이미 말이 안 먹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스승-제자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어차피 윗사람한테는 조심해요, 안 해요? 말 안 해도 조심하죠? 돈이 걸려 있어요.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하죠. 학위가 걸려 있어.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런 건 우리가 제가 강조를 안 하고 말을 안 해도 어차피 조심하실 거라. 그럼 언제 실수하냐면 후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하고 제자를 향한 말을 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떡볶이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말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좋은 음식을 줘야 돼요.
말은 정신의 음식이니까 좋은 음식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의 냄새를 바꾸려면 정신을 바꿔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뇌파 검사 해보면 똑같아요. 이제 제가 우리 아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뇌파 검사기를 가지고 오면은 거짓말을 못해. 인터뷰할 때 스님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럼 꽂아보자. 그러고 꽂아보면 바로 나와요. 스님 제가 수행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 꽂아보자. 그러면 꽂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행에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수행에 진전이 있었는지,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바뀐 건지 직접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뇌파 검사를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의 지문내에 해당되는 생각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고유뇌파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 사람의.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수행하고 3년 수행하고 10년 수행한다고 이 고유뇌파가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고유뇌파의 향기 냄새가 우리의 말에 묻어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유뇌파가 바뀌기가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막 냄새나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말을 조절하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급하니까. 아직 청년들은 자녀가 없죠? 근데 제자는 있을 수 있어요? 당장 급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성을 왜 아이들, 제자들, 아들, 딸들에게 줘야 되나요? 이건 급한 문제예요. 당장 그 사람들에게 이 부정성을 상속시키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께서 팔정도 중에 정어, 올바른 말을 크게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어머니를 존경하시나요? 좋은 집안이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말이 좀 먹혀요. 군대 가잖아요? 훈련소 가면은 20대 초반 남자애들 울리기가 진짜 쉬워요. 무슨 얘기하면 바로 우냐면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울어요. 설법을 하러 올라갔는데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맥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되냐면 어머니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닭똥 같은 눈물이 남자애들이 한 2,000명 앉아있으면 1,000명이 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겠죠. 예. 어머니 얘기하면은 눈물이 계속 나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인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말이 안 맥힌다대요. 어머니에 대한 명상이 자비심 명상으로 쓸 수가 없대요. 어머니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대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그러면 화내는 사람이 많듯이 미국에서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화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비롭고 좋은 기억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하면은 존경의 대상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 신혼여행 가기 전에 복주머니를 하나를 딱 주면서 아들아, 내가 생각나는 날에는 이 복주머니를 열어보렴. 그리고 복주머니를 딱 줬대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바닷가 막 뛰어놀다가 이제 이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 날
딱 됐는데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탁 열어봤더니 종이학이 이렇게 접혀 있는데 그 종이학을 하나를 탁 열어봤더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아내와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그저 당신과 동감이야 라고 하거나 빙그레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렴. 이런 문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딱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허망하면서 내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나는 총각이 아니라 내가 저 여인이랑 살아야 돼요, 이제 평생을. 마음이 부담스럽고 막 어머니가 그립고 막 그런 순간에 딱 열어보니까 이런 조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감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 부인이 얘기하면 아내하고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으면 그냥 동감이야 라든지 웃는 정도로만 대답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또 어느 날 회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단 주머니를 또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을 하나를 빼가지고 또 열었더니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해 두렴. 이제 직장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자기의 사회생활이 기억이 났겠죠.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말을 잘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리액션을 잘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리액션이 훨씬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지만 말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괜찮으면,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는데 리액션을 하죠. 어떤 리액션이냐면 아부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적절한 리액션. 적절한 리액션. 이 사람이 사회관계가 제일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 근데 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성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똑똑하면 이기적이거든요. 말 잘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눈짓, 몸짓, 그리고 말짓, 이게 리액션인데 적절한 리액션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또 어느 날 비단꾸러기를 열었어. 그래가지고 종이약을 또 뺐어요. 그래서 열었더니 또 나왔어요. 아마 아내하고 싸웠나 봐요. 아들아,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 번만 참아보거라. 조용히 산책을 한 후에도 해야 될 말이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단다. 우리가 이건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말에 적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버리면 입에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필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윗사람 되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큰 책임을 가지면 나라가 망해요.
아무 말이나 해버리니까. 우리가 특히 이 문장을 기억해둬야 되는 순간은 화났을 때예요. 화났을 때. 화가 나요. 그러면 제가 분노 수업, 용서 수업 할 때 항상 해드리는 조언은 1번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화가 나면.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입보살행론에서는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을 닫고 스마트폰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고 스마트폰을 덮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반드시 관계를 찢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화가 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풀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면 말이 더 없어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화가 나면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일이에요. 자, 내가 화가 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럼 저 사람도 반드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 화의 냄새를 그 사람한테 풍기느냐 이거예요. 왜 내 화의 바이러스를 그 사람한테 옮기느냐 이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입에 막잖아요, 이렇게. 입에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화가 났을 때는 바이러스를 풍기면 안 돼요. 화는 바이러스예요. 한번 삶을 살아가시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특히 화낸 사람이 말을 하거나 특징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화는 옮겨 다닐 숙주를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에 내성이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지금. 화에 대한 백신이 지금까지 개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지배해온 바이러스가 분노예요. 분노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났을 때 아무리 솜사탕처럼 말해도 그건 화예요. 화가 났을 때 아무리 이쁘게 카톡을 써도 그건 화라. 화가 났을 때 전화 좀 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 친구 만나지 말고, 화가 났을 때 문자 보내지 말고, 화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냄새도 아니고, 냄새 중에 가장 악독한 냄새, 가장 큰 악취, 분노의 악취를,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한테 보통 전화해요?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요?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한테 풍기느냐 이거예요. 엄청 어리석은 일이에요. 차라리 싸울 거면 원수한테 전화해서 싸우든지, 싸우고 싶으면 원수한테 전화를 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K1 하러 가시든지. 화가 나면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는다. 근데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시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용히 산책을 한다. 이게 뭐냐면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앉아 있다가 절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있었던 상황과 조건들이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여기서 지금 화가 나는 사람들이나 화가 나는 상황이나 화가 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절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뇌는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 화가 안 나야 되는 조건으로 왔다고.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100m, 200m, 300m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화는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뇌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 사용법이니까 마음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화가 나면 일단 가만히 있는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날 때만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탐욕이 일어날 때도 이걸 해야 될까요? 예, 백을 봤단 말이에요. 신상이라. 쇼윈도에 걸려있는 저 백을 보는 순간 저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곧바로 사야 돼요? 하루나 이틀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하루나 이틀 기다렸는데도 사고 싶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사업계획이 막 떠올라요. 사업계획이 막 떠오르는데 곧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보는 겁니다. 소논문을 써요. 다 쓴 다음에 재고, 편집을 볼 때 하루나 이틀 뒤에 봐야 돼요? 일주일 뒤에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일주일 뒤에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항상 우리의 뇌는 리프레시를 기다려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에든 적용할 수 있는 건데,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고, 지금 아니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자기를 속일 때, 그때 속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는 바보, 남한테 실수하는 바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뭐든지 조금 묵혀뒀다가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메모를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이 나면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보면은 투두 어플들 있잖아요. 투두 어플에다 기록을 해요, 일단. 그리고서 덮어놨다가 한 2, 3일에 한 번씩 보통 투두 어플 목록들 정리하잖아요. 한 거 완료 누르고 안 할 거면 지워버리고, 그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메모하는 거 싫고 나는 머리 쓰는 게 좋다. 나는 기억력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억을 해요, 일단. 아이디어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거 하면 돈 벌어요. 벌지 안 벌지 몰라요. 해봐야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그리고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혹시 잊어버리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안 잊어버려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고마운 일이라. 근데 이틀이고 3일이고 메모도 안 했는데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존경했던 이유는 바로 이 침묵의 미학 때문일 것입니다. 사소한 말들을 떠드는 모습이 아닌 침묵의 배경이 더욱 어울렸던 어머니. 그렇지만 꼭 필요한 말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말하는 그 언어의 묵직함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키워내는 말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려면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의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당인데 기본적으로는 침묵의 배경을 잘 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요. 목소리 자체에도 힘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떠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주변에 침묵의 배경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침묵은 금이라 그러나요? 은이라 그러나요? 금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침묵이 금은 아니라 은 정도밖에 안 돼요. 은 정도. 침묵의 은에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말들은 묵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기술인데 그래서 밀당이라. 안 할 땐 안 하고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할 땐 하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평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연습을 평생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한 이유인데 10살 때는 보통 친구들한테 말하는 법도 배워야죠. 부모님한테 말하는 법 배워야죠. 선생님한테 말하는 법 배워야겠죠. 20살 되면은요, 직장 선배한테 말하는 법, 대학 친구들한테 말하는 법, 또 남자들은 군대 상사한테 말하는 법. 30대가 되잖아요? 그럼 말하는 법이 또 틀려져요. 40대가 되잖아요? 또 틀려져. 사회생활 끝나고 은퇴하잖아요? 말하는 법이 또 틀려져요.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보통 후배가 많았을까요? 선배가 많았을까요? 후배가 많았겠죠. 예, 은퇴하고 만난 친구들한테 자꾸 후배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친구 없어요. 60이 돼도 말을 배워야 되고요. 70이 돼도 말을 배워야 돼요. 80이 돼도 말을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80이 되면 친구들이 치매가 많아. 친구들이 치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치매 친구들이랑 말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게 말하는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라 평생 배워야 되는 과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잘 배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마음의 유산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은 진정한 침묵이 아닙니다. 내면의 짓거림들까지도 줄어들 때 진정한 고요와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이 향기가 그의 말에 묻어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침묵이라는 말에까지도 진한 향기가 풍겨나죠. 말을 억지로 참으면 티가 나야 안 티나요? 티가 나죠. 이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실룩실룩하면서 저 말하고 싶구만. 티가 나요. 티가 나. 그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고요해야 마음이 이제 짓거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은 남한테 하는 말 말고 스스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노래도 불러, 소리 이상한 의성어도 계속 내, 과거 일도 말해, 지금 하는 거 참견질도 해, 미래에 뭐 해야 된다고 말도 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수다쟁이라. 근데 그 말이 입으로 그대로 나오면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그 말이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을 닫는 게 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뜰채로 걸러서, 이게 뭐냐면 숙성시키는 시간을 거쳐서 뜰채로 걸르고 나면 말에 불순물들 다 빼고 순물질,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하면 좋다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또 깝깝해요. 엄청 깝깝해요. 연결이 끊어졌네요. 오래 했더니 피곤한가 보다. 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진정한 침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고요히 하는 그런 수행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제가 읽을게요. 내면의 짓거림의 원동력은 탐욕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에 못지않게 집착하는 것이 생겼을 때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대다수의 말은 쓸모없는 내용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는 말의 힘이 약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14K가 비싸요? 18K가 비싸요? 24K가 비싸요? 무슨 차이죠? 금의 함량,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물 차이죠. 말도 똑같은 거예요. 말에 불순물이 많아지면 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값이 싸지는 거죠.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말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말들. 금에 해당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말에 힘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면 잘 믿어줘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말하면 잘 믿고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그래요? 이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일단 잘 안 들어. 자꾸 딴짓하고 안 들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듣는데도 이해도 잘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바뀌지도 않고, 이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 진실만을 말하는데 뻥인 줄 알아.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 속에 불순물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24K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기 말이. 자기 말을 갖고 와야 돼. 자기 말을. 다른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고 자기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고, 한번 일상 속에서 말하실 때 상대방들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줍니다. 신기하다니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이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기본 원동력이에요. 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숭이 왕국이 있었대요. 이 원숭이 왕국은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었답니다. 원숭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중에 두 부류를 구분을 해서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한 부류에게는 지극히
특히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한 부류는 아예 무관심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 원숭이 왕국의 문화적 특징이랍니다. 아들, 딸을 낳아요. 두 부류로 나눠. 그래서 한 부류에게는 사랑을 주고 한 부류에게는 무관심을 주는 거예요. 방치. 자, 사랑을 많이 받은 부류의 원숭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까요? 아니면 방치된 무관심을 받고 자란 원숭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랑 많이 받고 자라신 분, 방치되어서 자라신 분. 네, 저도 완전히 자유방임이었거든요. 네, 혼자 살았어요, 혼자. 이소우화 속에서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원숭이 왕국에서는 사랑받고 자란 원숭이보다 방치되어서 자라는 원숭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자랐대요. 우리의 상식과는 좀 틀리죠? 흔히 그러잖아요. 어른 돼서도 자기 정신에 문제 있으면 어릴 때 부모님이 사랑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핑계대잖아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아니라 그냥 자기 정신의 문제예요. 왜 남의 핑계를 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받든 못 받든 건강하게 자라요. 정신이 원래 불안정한 사람은 받든 못 받든 그냥 불안정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적인 이유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건데, 오히려 왜 그 부가적인 요소에서도 방치하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들, 딸 방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는 건데, 뭐 때문이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랑을 준다고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해요. 이게 문제라. 과해요. 엄청 과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데, 범부는 사랑하면 자주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면 보면 집착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게 범부예요. 이걸 막으면 범부가 아니라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성장. 그런데 범부는 어떠냐면, 보면 집착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범부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성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많을까요? 아니면 범부가 많을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과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 방치를 한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방치를 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싫어해요? 너 원수 같으니까 도망가, 나가버려, 이래요?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아주 특별한 경우고, 방치한다라는 건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한다는 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방치했다 그래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안 주나요? 안 주지 않아요. 이제 아주 특별한 삶을 사신 분들, 부모를 키우고 살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공격당하고 살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공감할 수 없겠으나,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방치한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정 결핍이 아니라 애정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평균에서는 방치하는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많고 자주 보고 사랑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방치해요. 그럼 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자녀를 키우고 제자를 키울 때도 차라리 말을 좀 덜 하는 게 낫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애낀다고, 자꾸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고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될까봐 걱정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길 막고 이러지 말고,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사실은 평균적인 값으로 보면 조금 무관심한 정도로까지 관계를 맺는 게 서로 간에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도들이 그러대요. 요가 템플 스테이 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고3이라 못 온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수능 보는 게 아닌데 아들이 고3인데 본인이 왜 못 오나요? 이미 그 아들이 얼마나 피곤할지 예상이 됩니다. 고3 아들, 딸 있으면 제발 본인의 자기 개발을 하세요. 그럼 아들, 딸 성적이 올라요. 아들, 딸은 그냥 참견만 좀 덜 해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안 그래도 고3이면 스트레스가 많겠죠. 근데 부모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견까지 하면 이 스트레스가 복리로 증폭돼요. 복리이자처럼 산더미처럼 늘어버려. 그래서 시험 볼 때 불안증 뭐 이래가지고 시험 못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냐면 부모님이 만든 거라. 과한 사랑. 과한 사랑. 그 과한 사랑 속에 뭐가 묻어 있었던 거냐면 자신의 불안증과 부정성을 상속시켜주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고3 아들이 수능 본다고 본인까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지. 근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한 밀착에서 벗어나는 것.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번.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단 침묵은 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은이라.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면 일단 중간은 가요. 근데 이거 연습한 다음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진짜로 뜰채 찾아가지고 쓸데없는 말들 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 연습해서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것은 자기가 부끄럽다고, 자기는 이거 못한다고, 나는 그냥 침묵에서 끝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연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침묵은 은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금이에요.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간다는데 금 같은 말의 가치도 점점 올라갈 겁니다. 워낙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신의 표현력, 언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두 달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 지금 청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80대에는 해야 된다니까요. 친구들이 죽어. 치매가 걸려요. 이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할지 지금 상상이 돼요? 배워야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도 20살처럼 말하면 친구 없어요. 매 세대마다 말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면서 자신의 말하는 힘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항상 침묵은 배경이라는 것. 이 원칙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세상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면 세상을 죽이는 말이겠죠? 자,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